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시즌 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의 이야기는 조리와 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가끔 음식이 배달되었을 적에 엘리베이터 안에 음식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음식 냄새에 입에 침이 고이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음식에 있어서 맛과 함께 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음식의 맛은 맛보다 향이 더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을 판단할 적에 맛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서 30%로 향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음식의 맛을 판단할 적에 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재료를 판단할 적에도 향이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조리에 의한 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문화를 보면은 향보다는 맛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농경 생활을 한 정착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향보다 맛에 더 비중을 높인 사실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맛을 표현하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을 표현하는 단어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향을 표현하는 단어는 좋은 경우에는 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싫은 경우에는 냄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달리 맛보다는 향을 표현하는 단어가 더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fragr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향 또는 향기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scent라는 단어도 향기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에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향이라기보다 아로마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향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을 표현하는 다양한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했을 적에는 단순하게 향 혹은 향기로 표현이 됩니다.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맛을 표현한 단어의 경우 우리나라 언어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지만은 서양에서는 몇몇 단어밖에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단맛을 표현하는 우리나라 단어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들큰하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표현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맛에 비중을 두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프레그런시, 센트, 아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레그런스의 정확한 의미는 달콤하거나 기분 좋은 냄새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센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향을 의미를 하는데, 종종 냄새를 통해 남아있는 자취 혹은 냄새로 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로마 같은 경우에 아로마 오일로 많이 알려져서 오일에서 나는 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로마는 주로 음식이나 음료에서 나오는 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프레그런스와 아로마는 커피 분야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프레그런스 같은 경우에 분쇄된 커피에서 나오는 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로마 같은 경우에 분쇄된 커피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적에 나오는 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그런스는 종종 마른 향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로마는 젖은 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수육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삼겹살로 구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음식 모두 동일한 돼지고기를 사용하지만은 나온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처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조리 방법의 차이입니다. 수육은 돼지고기를 물을 이용해서 삶지만, 삼겹살 구이는 프라이팬이나 혹은 숯불을 이용해서 굽습니다. 열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물에 의해 조리를 하는 수육인 경우에 조리 시의 온도가 100도를 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라이팬의 경우 160에서 200도 정도까지 높은 열을 가할 수가 있고, 그릴링 같은 경우에도 200도 정도로 조리가 됩니다. 두 조리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조리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경우, 마이야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열화학 반응이 발생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향은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수육의 경우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까지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운 삼겹살의 복잡한 향에 비해서 매우 단순한 향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 노출된 삼겹살은 수육에 비해서 육질이 너무 질겨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보통 60에서 70도 사이에 변성이 일어나는데 이 온도를 넘어가면 돼지고기의 액틴이 수축하여 질긴 상태로 됩니다. 물로 조리하는 수육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에 의한 질겨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조리법의 경우 물이 증발열인 100도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기름을 이용하는 경우에 딥프라잉 조리 같은 경우에 170에서 180도 정도로 조리가 가능하고 셀로 프라잉 같은 경우에 한 200도 정도로 조리가 가능합니다. 조리 시에 사용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더 많은 향이 만들어질까요? 불로 조리하기 전에 식재료의 내부 분자들은 매우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식재료의 맛을 보면 단순한 맛이던가 맛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로 가열을 하면 음식물 분자의 내부 결속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의 크기는 약 2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후각 수용체의 크기는 약 5에서 7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재료의 분자가 미각세포와 반응할 수 있는 크기는 2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후각 수용체 세포와 반응 가능한 분자의 크기는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열에 의해 분해된 음식물 분자 중에 미각 수용체 세포가 반응할 수 있는 크기가 되면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작은 크기로 분해되면은 후각 수용체 세포가 반응하여 향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열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음식물 분자들이 분해되어 다양한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로 조리된 음식에서 더 많은 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식물 분자의 분해는 열에 의한 분해 말고 효소에 의한 분해도 있습니다. 효소에 의한 분해, 즉 발효는 대표적으로 장이나 치즈, 생햄과 같은 발효 음식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랜 기간 효소와 같은 미생물에 의해 음식물 분자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 전에 못 느끼던 복잡한 맛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는 독특한 향들도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열에 의한 조리로 만들어진 향들과 다른 향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에 의해 만들어지는 향은 대부분 식욕을 자극하지만은 발효에 의해 만들어진 향들은 역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효에 의한 향을 극복한다면은 열에 의한 조리와 다른 매우 복잡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효에 의한 향은 사실은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향 분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븐과 같은 직화에 높은 열을 이용을 하면 많은 향 성분을 태워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약한 향에 치즈나 장의 발효향이라도 강한 열을 가해 조리를 하면 즐기기에 좋은 향만 남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